9번입니다. 9번부터 13번까지 세 번째 강좌에서는 부동산의 개념의 복합 개념 중에서 경제적 관점과 기술적 관점에 관련된 개념을 정리를 하자고요. 자, 9번은 경제적 개념에서는 우리가 5가지의 의미를 가졌다 해갖고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다 해갖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 되기 때문에 첫 글자로 5개를 기억합니다. 생, 소, 품 이렇게 하나 기억해 보세요. 물론 처음에 자는 자산이에요. 두 번째는 자본이고 세 번째는 생산요소고 네 번째는 소비재고 다섯 번째는 상품이다 해갖고 첫 글자로 자자, 생소품. 자, 경제라는 것은 가격에 관련된 내용이고 가격은 가치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값어치가 나가는 걸 자산이라고 해요. 자산, 재산 이런 뜻이에요. 가장 비싼 거.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자산이 되고 재산이 돼서 5억짜리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내 돈이 2억이고요. 은행 돈이 3억이라고 한다면은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산은 뭐라고 한다? 자본과 부채를 합한 거다. 그러니까 땅은 자산이면서 그 자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예요.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쌀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돈이 생산 요소예요. 그 다음에 소비재라는 것은요, 우리가 직접 만족을 주는 것인데, 땅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 경관이에요. 그 다음, 휴양시설로 들어갈 때, 우리가 소비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은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땅을 사고 팔기 때문에 상품이다. 해서 경제적 관점에서의 부동산은 5개의 의미가 있는데 용어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자, 생소품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 단어만 기억하면 되는데 나중을 위해서 이 3개의 용어가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했어요.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라고 그랬죠? 그때의 내 돈의 비율을 지분 비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은행돈의 비율을 저당 비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론에서 저당 그러면 대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개론은요 율 이러면은요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지분 비율 그러면은 지분이 이렇게 우리가 분자 부모로 갈 때 위로 가는 게 지분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저당이 위에 가는 게 저당. 항상 저당 그러면 대출이에요. 부채 그러면 부채가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비율 그러면 위에가 지분이고 밑에가 가격이에요. 저당 비율 그러면 위에가 저당이고 저당은 대출이에요. 그리고 밑에가 가격이에요. 부채 비율 그러면 위에가 부채고요. 부채는 대출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밑에가 지분이에요. 그래서 지분 비율은 40%가 되는 거고요. 저당 비율은 이제 60%가 돼요. 그래갖고 나중에 지분 비율과 저당 비율을 합친 게 1이라고 합니다. 1은 100%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대단히 중요하니까 한번 자꾸 들으시면서 기억을 합니다. 지분 비율, 그럼 위에가 지분, 밑에가 가격. 항상 저랑 할 때는 위에를 먼저 하는 걸로요. 저당 비율, 그럼 위에가 저당, 밑에가 가격. 부채 비율, 그럼 위에가 부채, 밑에가 지분. 꼭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은 생산 요소다. 이게 생산 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을 말해요. 땅 가진 사람 지주라 하고 자본 가진 사람 자본가, 그 다음에 노동을 제공한 사람을 노동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지대와 이자죠. 앞으로 지대 이런 말이 나오면 땅의 이용 대가예요. 이자는 돈의 이용 대가다. 이 정도 기억하고 나중에 중요한 개념. 그 다음에 11번. 기술적 그러면 물리와 기능을 합친 거로 보자 이 말이에요. 물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땅은요, 네 가지 의미를 가졌어요. 우리가 자연이에요. 땅은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받은 겁니다. 스스로 있는 거예요. 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위치가 만들어지고, 위치가 있으므로 위에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위치가 있으므로 주변에 환경이 생긴다. 그래서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자의공한 이 네 가지는 물리적 개념, 자자생소품 해갖고 이 자산과 자연 구분해야 되겠죠? 자산은 경제적, 자연은 물리적, 아니면은 물리는 기술적 개념으로 구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2번에 가서 토지의 공간적 소유권 해갖고 이제 소유권 문제를 따질 때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입체적이고 3차원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소유권은 상하에 미친다고 되어 있어서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공중권이라고 하고, 옆으로 있는 것을 지표권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것을 지하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3차원이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고, 공중권은요, 공적 공중권, 사적 공중권. 그래서 이제 공적 공중권에 해당되는 게 비행기 날아간다든가 전파한다든가 이런 거 암기하지 말고요. 참고로 봅니다. 나중에 사적의 권리로 3개, 1조 T, 말하자면 1조권, 조망권, TDR. 제가 1조 T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이 TDR은 개발권 양도라고 해서 이제 개발을 못하게 했을 때 손해가 된 부분, 못한 부분을 다른 쪽으로 팔도록 유도한 것을 TDR이라고 하고, 이거 나중에 정책편에서 한 번 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는 사적 공중권에 포함을 합니다. 그냥 첫 글자로 1조 T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표에 있는 권리는 건축할 수 있는 권리, 경작할 수 있는 권리, 용수권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예, 이런 걸 이제 용수권인데, 우리나라는 유역주의라 해갖고 물을 서로 이렇게 나눠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지하권에는요, 이 두 가지가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 땅의 소유자의 권한이 지하수는 소유권이 미친다. 광물은 미치지 않는다. 이런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12번에 토지의 공간적 소유권은 3차원이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왜냐하면은 국가가 내 것이지만은 내 것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어요. 공적 제한. 공적 제한이라는 건 국가가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 땅이지만은 내 맘대로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상대적 소유권이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13번. 위치는요, 이거 나중에 특성에서 또 한 번 나오는데,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위치, 절대적 위치는 고정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 이제 지번으로 딱 땅에 번지가 있으면 딱 정해진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걸 절대적 위치라고 하고, 고정됐다, 부동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상대적 위치는 변한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변한다 이 말은요, 주변이 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다시요.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는 것은 뭐가 변한다? 주변이 변한다. 그래서 가격이 변한다. 이렇게. 땅의 가격이라는 것은 땅 자체보다는 주변으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적 위치에서 가격이 생기는 거예요. 해갖고 우리는 이번 9번부터 13번까지는 경제적 관점과 기술적 관점에 관련된 용어를 정리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말들이 생소하고 어렵다면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이 좀 편하고,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이런 용어가 조금 더 익숙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수요라는 걸 할 때, 수요라는 말은 이제 두 번째 강좌에 수요 공급을 할 때 사겠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생산 요소로 땅을 사는 것을 파생적 수요, 파생수요라고 한다면은 소비 목적으로 땅을 사는 것을 본원적 수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은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다 해갖고 9번부터 13번까지 그냥 말로 나온 것들을 자꾸 소리 내갖고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도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죠. 4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경제적 개념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정도 하면은 맞는 걸로 푸는 거죠. 우리 경제적 5개가 있는데 자생소품 기억합니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자생소품 이렇게요. 자본과 자산 이런 말들은 경제적 개념이고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고 내 돈의 비율을 지분 비율, 은행 돈의 비율을 저당 비율, 그리고 부채 비율이 있다. 부채 비율은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인 거예요. 예. 자, 2번. 좁은 의미의 부동산,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맞죠? 협의고 어디에서 정의했어요? 민법에서 정의한 거죠? 예. 3번 중부동산은요.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물리적 개념. 항상 물리적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유형이죠. 유형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자, 5번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생산재이면서 소비재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22회 때 나왔던 지문인데 33회 때도 이 지문이 똑같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그러면 틀린 거죠. 생산재이면서 소비재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소유권 내용 한번 정리합니다. 소유자는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수처, 사용수익 처분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소유권은 사수처 해서 1번은 맞는 거. 자, 2번. 민법에서의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 맞죠? 이걸 협의라고 하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민법 212조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은 입체적이고 3차원이다. 위에 있는 것을 공중권, 밑에 있는 것을 지하권, 옆으로 있는 것을 지표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중에 공중권의 사적 공중권은 3개가 있는데 1조 T, 1조권, 조망권, TDR 이런 정도. 예. 4번 토지의 소유권의 공시 방법은 등기다. 맞죠? 그래서 땅은 등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일반적인 동사는 점유라고 민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5번 토지의 정착물, 정착물 중에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건 없다 했는데 X죠. 토지의 정착물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나무죠. 나무는 뭡니까? 아까 다년생 식물은 종속이에요. 그런데 그 다년생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등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명인 방법을 함으로 독립이 되죠. 우리가 독립에 해당되는 것 4개가 있는데 건등명작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 우리가 등기라든가 명인 방법을 통해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5번의 정답은 5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경제와 기술적인 관점의 부동산을 정의를 했습니다.